이번에 삼국지를 하다 보니까 정말 팬덤이 골고루 형성돼 있다는 걸 제가 배웠는데 사람한테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참 골고루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시작할 때 오나라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세상이 공평해야지 왜 위나라, 총나라만 가냐. 이래서 오나라로 오신 건지 수영을 좋아해서 오나라로 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참 골고루 형성돼 있다. 팬덤을 위해서 한 바퀴 돌아야겠다 싶어서 위나라는 잠시 접고 총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총나라는 이게 또 반대로 인재가 적어가 뻔해가지고 누구 할지 벌써 짐작을 하면 거의 맞추실 것 같아요. 그분을 하겠습니다. 삼국지 연의를 보면은 유비를 지탱해 주는 사람은 관우장비 조운이죠. 그런데 유비가 이제 형주에 오면서 정말 형주에서 인재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무장이 황충과 위연입니다. 근데 유비의 이 5호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정사에는 없는 건데 5명의 장군 뽑을 때 이게 애매해요. 왜냐면 관우장비 조운, 황충, 위연으로 할 것이냐, 관우장비 조운, 황충, 마초를 하고 위연을 뺄 거냐, 아니야 뭐 이러는데 사실 마초는 직할부하라기보다는 워낙 세력이 센 자기의 어떤 독자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왔더니 대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고, 유비의 부하로서 함께 전장을 뛴 사람은 관우장비 조운의 황충과 위연이죠. 그런데 이 황충과 위연은 유비가 장사를 공략할 때 둘이 함께 부하로 스카웃됩니다. 오늘은 연의에서 이 두 명을 세트로 묶은 이유, 그리고 함께 언급되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은 원래 형주 출신이고 유표의 부하였습니다. 유표의 부하였을 때도 제법 셌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록이 없어 그런데 조조가 형주를 점령할 때는 장사태수 한현의 부하로 있었습니다. 이건 연의하고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으로 유비가 이제 형주를 탈환하면서 장사로 몰려오게 되죠. 이때 관우와 황충이 1대1 대결을 벌이죠. 이 일기토는 삼국지에서 또 유명한 일기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모 분의 만화를 보면 관우하고 황충이 수염이 똑같아요. 그래서 검은 수염, 흰 수염 그래가지고 이게 뭘 상징하겠어요? 황충이나 관우나 거의 동급이다. 그래서 둘이서 말 타고 1대1 대결을 벌이는데 황충이 뭐 전혀 노익장을 같이 하면서 안 밀리면 좋겠지만 역시 연세가 연세인지라 좀 슬프긴 하지. 젊었을 때 만났으면 거의 뭐 완벽한 동급인데 연세가 드신 관계로 조금 밀리다가 이제 말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관우가 사람을 알아보죠. 그래서 흰수염 아저씨한테 저 말 다시 타고 와라. 이게 이제 서양에 나오는 그 뭐 기사도 할 때 많이 나오는 거죠. 그 이제 돌아가서 말을 다시 타고 오죠. 그런데 이제 원래 황충이 활의 명수여가지고 태수랑 막 그래요. 아니 왜 나이도 든 양반이 쟤랑 이렇게 힘으로 붙어? 네 특기대로 이거 돌아서 쏘는 거. 삼국지 연의에서는 타도계라고 하는데 몸을 뒤로 돌려 쏘는 겁니다. 이게 파르테안사법이라고. 이게 그 몽고나 유목민족의 특기인데 사실 중국 사람들도 연습해요. 연습하는데 이게 이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걸 하려면 말이 몽고 말이어야 몇 배는 쉬워요. 그 비밀은 오늘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황충 보고 왜 그거 안 하냐 그러는데 황충이 또 일부러 그걸 안 해요. 이게 또 사나이 대결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또 하다가 야해 그러니까 탁 돌아 쏘는데 일부러 관우의 투구를 맞춥니다. 나 이거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라.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지켜보던 한현이 노발대 말하죠. 니들이 이거 짰지. 아까 말 넘어질 때부터 이상하더라. 그래서 가둬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때 황충의 부하라기보다는 하여간 황충보다 직위가 낮았던 위연이 이런 졸장부 놈을 리더로 모실 수 없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한현을 죽이고 황충을 구해내고 유비한테 귀순하게 되죠. 여기서 황충의 이미지가 다 만들어집니다. 첫째, 노장임에도 관우와 맞먹는 장수다. 둘째, 의리와 명예를 아는 진짜 사나이다. 그리고 활의 명수.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근데 죄송하게도 이건 다 뻥입니다. 아, 이거 좀 미안하긴 하네.
역시 촉으로 오니까 거의 B 식구가 되더라고요. 융단 폭격이 가능해. 나완주도 양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자기의 역량을 증명을 하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냥 있는 얘기 짜집기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위대한 작가라고 그러겠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촉을 유비를 주인공으로 한 것 같아요. 여기를 해야 내가 작가로서 역량을 인정받는다. 한현도 그 삼국지에서 억울한 사람인데 사실 안 죽었고 한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유비에게 싸우자고 항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현은 그들의 얘기가 없고 이때 이제 황충이 유비한테 스카웃이 되면서 촉 정복전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황충을 스타로 만들어준 사람은 사실은 관우가 아니라 유비예요. 오늘은 황충 얘기를 하려면 사실 유비 얘기를 같이 좀 섞어서 해야 되는데 유비가 관우 장비는 물론이고 제갈량보다도 뛰어난 점이 숨은 인재를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황충은 사령관 밑에 부사령관이라고 할까 또는 태수 밑에 있는 군의 사령관 정도 했던 양반인데 이 사람을 발탁을 해서 촉 정복전에 거의 선봉대장 정도로 씁니다. 유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황충이 앞장서서 적진에 달려가 용맹을 과시했다 되어 있어요. 사실 이때 장비는 앞에 나가서 말 타고 뭐 이러는 조자룡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돌격대장이라고 할까 늘 적진을 깨트리고 부시고 나가서 그 용맹이 그 3군 중에 그러니까 최고였다라고 하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관우를 황충의 카운터파트로 잡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관우랑 맞짱을 떠야 황충의 능력이 발휘가 되죠. 근데 황충이 이게 뛰어났던 양반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자룡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황충이에요. 정말로 싸울 때 돌격부대 또는 타격부대를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잘 싸우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관우를 붙여서 무력 등급을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황충하고 관우의 일화가 있는데 그건 우정이 아니라 갈등이죠. 황충하고 관우하고 멋진 우정을 나누잖아요. 그것도 뻥이에요? 당연히 뻥이죠. 삼국지연인 5호 장군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건 없고 사방 장군이라고 전후 좌우 장군을 임명합니다. 전에는 관우였고 우는 장비, 좌는 마초였어요. 그리고 후장군에 황충을 임명하죠. 그러자 제갈량이 유비한테 이렇게 되면 관우가 황충하고 자기를 동급으로 뒀다고 화를 낼 거라고 유비한테 관한합니다. 왜냐하면 황충은 사실 등급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관우 밑에 왔으면 부장 정도밖에 안 될 사람을 갑자기 동급으로 주니까 그러자 유비가 관우는 자기가 설득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비시라는 인물을 관우에게 사절로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우는 버럭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내랑 야랑 동급이야. 말도 이렇게 해요. 대장부는 노병하고 같은 대열에 쓸 수 없다. 그러자 이제 비시가 설득을 하는데